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란에서 핵 개발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과학자가 암살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부사르드에서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러 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주변에 있던 트럭에서 폭발이 먼저 일어났고 파크리자데 차량이 잠시 멈춘 사이 괴한들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파크리자데는 총탄에 맞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파크리자데는 국방부 연구혁신기구 수장이자 20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과학자로 서방 정보기관은 그가 최근까지도 비밀리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은 이스라엘을 암살의 배후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파크리자데의 사망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18년 이란의 핵 개발 기밀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크리자데를 핵무기 개발 비밀 조직의 책임자라고 지목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라면서 수차례 강조한 것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네타냐후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irst, to preserve the nuclear know-how from Project Ahmad, and second, to further develop its nuclear weapons-related capabilities. This is how Dr. Mohsen Fakhrizadeh, head of Project Ahmad, put it. Remember that name, Fakhrizadeh. 암살 사건 이후 이란 곳곳에서는 분노에 가득 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이 지난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의 암살만큼이나 이란 내 대중적인 분노를 촉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역시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암살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을 지목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همه اتاقهای فکر و همه دشمنان ایران به خوبی بدونند ملت ایران و مسئولین کشور شجاعتر از آن هستند که و غیورتر از آن هستند که این اقدام جنایتکارانه را بی پاسخ بگذارند. به موقع مناسب مسئولین مربوطه پاسخ این جنایت رو خواهند دا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암살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언론인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란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고요. 미국이 연루됐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튼 이란에서는 현재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배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 사실상 이란의 과학자들이 이번까지 포함한다면 총 한 6명 정도가 핵과학자들이 암살을 당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 5번은 전부 다 모사드가 하는 걸로 이란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 쪽에서 우리가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이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국의 안보에 중요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자국에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란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모사드가 그만큼 지금 이란 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암살 사건의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외신들은 지난 1월이죠. 솔레이마니 사망 이후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습하면서 한때 전쟁 위기가 고조됐던 당시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솔레이마니 때보다는 그 강도는 약간 약한 것 같다는 그 느낌은 듭니다. 네. 솔레이마니 때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했다고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란에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강경파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경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KN 신문의 편집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하이파를 공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미국이 술레이마니를 폭살했을 때 이란 쪽에서 보복이 너무 약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하게 해야지만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략적 인내를 하면서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 좀 보려는 그런 입장까지 있어서 전쟁까지라기보다는 전략적 인내 쪽에 더 무게가 더 실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교수님과 함께 바이든 당선인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란 네네. 핵 과학자 암살 사건이 그런데 이 와중에 터져버렸고요. 바이든 당선인의 대이란 정책 시작되기도 전에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이 꼬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이란과 핵 협정을 다시 맺으면서 돌아가면서 유화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지금 대못을 박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해놓으면 이란이 오히려 지금 반격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든의 움직일 수 있는 환경 방향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란이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강하게 같이 가면은 앞으로 일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나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인내를 하려는 거고요. 아마 바이든 행정부도 어느 정도 이란 쪽에다가 움직이지 말라는 그러한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파크리자대 암살 사건을 전하면서 우물에 독을 탄 꼴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협상을 해보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번 암살 사건으로 외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이란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에 또다시 전운이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